네, 지난 금요일 타결된 관세 협상 결과 사실은 안보도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한 내용이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것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고 국회 국방위 소속입니다.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아니, 저 국방 전문가로 소개했는데 바로 경기도 전문가로 돌아옵니다. 요새는 네, 경기도 전문가로 예, 통합니다. 뭘 좀 네. 준비하시고 계신 걸로. 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네.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경기도 전문가로서 네. 네, 뛰어난 역량을, 기량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제가 국회에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5년 전부터 줄기차게 우리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이었어요. 안보도 민주당. 이제는 거기 돼서 예. 요새는 매일매일 기뻐요. 안보는 민주당? 아니, 경제도 이제,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안보도 민주당. 예, 이제 확실히 안보를 달성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안보 전문가에서 이제 경제 전문가로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확장합니다. 네, 전문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벌써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네. 제가 방송에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절한 네.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막 김건희가 뭐 어쨌다, 뭐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뭐 어쨌다, 노만석 그만둔다,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저희가 치워버리고 팩트시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의원님 보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이 팩트시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라라고 보고 있어요. 예. 우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지금 미국의 엄청난 압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가 우방국 여러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현명하고 국익에 우선을 둔 그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는 15% 합의를 문서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네. 보고요.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제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났었는데 예. 이렇게 됐을 때 어떻느냐 하니까 아이고 상당한 결과다.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네. 아주 좋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때 이재용 회장도 만났었는데 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대성공이다라고 경제계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경제만이 아니라 이번엔 안보에 큰 진척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특히 핵추진 잠수함 이런 합의는 한미 동맹이 아주 견고하고 신뢰가 돼야만이 가능한 건데 네. 한미 동맹이 한 단계 격상이 됐다, 완전한 신뢰가 됐다는 의미도 있고 네. 이제 자주 국방의 길을 우리도 스스로 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아주 큰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조금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많은 언론들이 조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대목이 있으니 그것은 330억 달러 지원 포괄적 주한미군에 대해서 330억 달러에 대해서 포괄적 지원을 한다. 네. SCM에 따라서 매년 1조 원 정도 이제 주한미군에 지원을 하는데 전체 하면 48조 한국 돈으로. 네. 근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 금액이 큰 거 아니냐. 그리고 기간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물론 정부에서는 네. 그동안 주한미군이 쓴 상하수도 뭐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해서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것은 사실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명문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한미군들에게 가시적인 액수는 방위비 분담금 네. 지금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1년에 네. 그것만 이제 협상이 됐는데 간접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산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하는 임대료라든가 네. 주한미군들이 훈련장도 많이 쓰잖아요. 네. 훈련장 사용료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세금 네. 뭐 이런 것들까지
그 계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예. 그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항상 포함해요. 야 우리가 간접 비용 너들에게 네. 그 따지면 1년에 한 3, 4조 정도 돼요. 다 합치면 1조가 아니라. 예. 간접 비용은 간접 비용. 예. 그 임대료 뭐 공짜니까 뭐 한 토지 3, 4조 뭐. 되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실액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후보 시절에 네. 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대통령 되시면은 미국한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네.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 그런 걸 가시하게 되면 협상하기가 쉬울 거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께서도 예,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이번에 위성락 안보실장이나 정부팀이 그런 것들을 포함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를 가시화해서 마치 트럼프한테는 엄청나게 주는 것 같이 미국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예. 됐기 때문에 진짜로 국익 중심으로 잘 협의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게 줄 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예. 주는 방위비 분담금 예, 예. 1조 5천억 예. 정도, 그 정도. 매년 올라가는 거고 물가 상승 비용. 국방비나 이런 비용대로 올라가는 예. 거니까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요. 이 규정을 뭐 바꿔서 다시 또 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가시화해서 제시를 우리가 할 필요는 있죠. 앞으로 방위 분담금 할 때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구두로 또는 자료로 주지만 걔들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협상에서.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가 그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딱 계산해서 이제 매년 좀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제 자주국방이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자권 환수 그리고 그 동해 서해 방위를 위해서는 미국보다 우리가 자주국방 차원에서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라는 차원을 이제 지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 요 연료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건조 승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게 확실하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그리고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개정해서 일본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라늄 같은 경우는 20%까지 농축 가능하고 또 폐연료봉 재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도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아마 그것은 협상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농축한 걸 우리가 수입을 해서 그대로 엮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농축을 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 미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 그 연료는 순도가 여러 개예요. 영국이나 저런데 프랑스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는 한 25% 정도, 25%.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한 90% 정도 순도예요. 와, 95% 이상이면 핵탄이 되는 겁니다. 이 순도에 따라서 열 효율이 달라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그 핵 분열을 통해서 그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2,000도, 3,000도 올라가면 그 온도로 물을 데워서 그 수증기로 발전을 하는 원리인데 거기엔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순도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미 간의 협의가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뭐 미국산 소위 얘기해서 미제를 쓰든 국산을 쓰든 이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여러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은 예. 미국의 여러 부서의 협조와 승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전체적인 거는 합의가 된 것 같고 네. 한국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지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예. 한미 간에 풀어야 될 것도 있고 네. 미국은 미국대로 국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풀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팩트시트에 구체적인 표현은 못했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네네. 미국 나름대로의 절차와 규정, 예. 법이 있잖아요. 예, 예. 또 미국은 또는 이런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절차가 우리보다 훨씬 슬로우로 가요. 천천히. 우리는 퀵퀵인데 저쪽은 슬로우구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장애물은 큰 틀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오커스가 출범하고 나서도 특별법을 처리하는데 최소 2년 이상 걸렸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될까? 기일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까요? 오커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봐요. 왜 오커스에서는 호주 같은 경우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호주라는 나라가 호주가 예.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도 없고 예.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를 만들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건조하고 소형 원자로는 어디서 만들고 어느 수준으로 하고 핵연료만이 아니에요. 세 개로 구분되잖아요. 네네. 잠수함 건조 능력, 예. 원자료, 소형 예. 원자료, 핵연료 예. 이건데 호주는 세 개 다가 문제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 개 다 협상하는 데는 예를 시간이 들어서 당연히. 잠수함 건조는 영국 기술로 할 것이냐, 미국이 지원할 것이냐, 소형 원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핵연료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두 가지는 해결이 돼 있잖아요. 이미 건조 능력은 있고 소형 원자료 만들 능력은 예. 있고 핵 추진 연료만 없는 거예요. 예.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자력 개정 협정 개정과 또 어떤 핵 추진 연료를 열 것이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커스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호주보다는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단축적으로 가능할 거다. 그렇죠. 한다면 확실히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그 호주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는 개념인데 네. 우리는 주고받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만들지만은 나중에 미국이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한테 만들어 달려고 할 거예요.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많이 붕괴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고 호주는 일방적으로 호주가 받고 미국이나 영국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고 지금 우리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 조선소에서의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트루스 소셜에 밝힌 바 있는데 이게 위치는 또 안 나와 있거든요. 한국에서 하는지 미국에서 하는지 어디서 우리는 또 우리 기술로 한다.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다라는 건데 장소가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그것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원칙은 우리 잠수함 건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핵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다가 원칙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필리 조선소에서 하는 걸 제의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리 조선소도 사실은 우리 하나오션의 자회사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산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건조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필리 조선소 자체도 이런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또 우리도 잠수함 건조 시설은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 하려면 또 특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미 간에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실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도 미국의 해군 총장이 우리 하나오션하고 현대조선소하고 가서
그 실태를 봤잖아요. 예, 예.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확인하러 걸, 온 거죠. 그렇죠. 확인하고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군함 함정도 한국에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예. 능력을 눈으로 확인을 해서 미국도 한국에서 하는 것이 난 것인지 네. 미국에서 난 것인지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쪽으로 방향을 미국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우리 하나오션이나 이런 조선소를 가서 네. 보고 또 우리 실제 3,600톤급 우리 잠수함, 네, 디젤 네. 잠수함 안에도 들어가 보고 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어쨌거나 예. 이것은 되게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은 네. 미국의 함정을 실제 정비한다든가 네. 그럼 정비하다 보면 거기서 또 미국 함정까지 건조하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극도로 비밀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미국의 군함 안이 다 비밀이잖아요. 예.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면은 핵추진 잠수함도 비밀 시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길이로 무게를 추를 미국도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고 네. 그리고 뭐 한국과 미국은 엄청난 이제 동맹 국가, 우리 유일의 동맹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로 중국과도 이게 관계가 참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번 팩트시트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미국의 주장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그 해군 참모총장이 와서 이제 중국 견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중국이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 네. 센 입장이 다이빙 대사 입에서 네. 나왔는데요. 이 중국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것이 늘 우리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예.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요인이에요. 예.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특히 군이 중국을 견제하도록 네. 이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이것은 한 20년 돼온 겁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해왔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또 중국하고 관계가 그렇습니다. 악화될 수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미국과 중국을 잘 설득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도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을 아주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을 잘 설득시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본에 무게감을 주면서 한중일 그동안 썼던 그 단어도 한일중으로 막 쓰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윤석열 때 호칭이 어느 순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비중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동안 한중일 하다가 계속 우리가 몇십 년 써왔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한일중에서 우리가 의아해했잖아요. 네, 막 기사들도 그렇게 나오고. 중국은 더 기분 나쁜 거고. 우리가 삼순이야.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한중일로 통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도 여러 가지 한중의 이런 관계가 좋아지고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해서 지난번에 사드 배치할 때부터 아주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렸는데 이제 한중 관계가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중국과 미국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군사안보적으로 근데 중국도 그거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을 잘 설명을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죠. 중국이 오해 혹시 저거 우리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국에는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설득해야
했었고요 이번에도. 예, 예. 그리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이미 북한과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국에 잘 설득을 시킨 거거든요. 예.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만들겠다는데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느냐? 우리는 핵도 없는데. 그래서 설득을 시진핑 주석한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득을 시켰을 것 같고 네. 이해를. 그래서 중국도 충분히 그런 건 이해하면서도 네.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중국도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거죠. 너들 한국에서 만드는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에 국한해라 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의 7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나라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원님.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우리가 IAEA로부터 뭐 사찰받거나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괜찮습니까? NPT IAEA 문제나 아니 보고는 하고 해야 될 겁니다. IAEA 보고하고 그런 예. 보고를 받고 예. 점검도 받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IAEA부터. 보고하는 건 확실히 보고를 해야 예. 되고요. 예. 그다음 점검을 받느냐 이런 것들은 예. 이제 IAEA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죠. NPT 위반이다. 오커스 때도 중국이 그렇게 반발한 적이 네. 있었는데요. 네. 우리한테도 중국이 혹시 그럴 가능성 없겠습니까? 뭐 그럴 중국은 지금 지키라고 하잖아요. 핵 확산 금지 뭐 이런 걸 예.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예. 아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아마 순도를 20% 내외로 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군사적으로 쓴다기보다 민수용이다. 경제적으로 쓰는 그거잖아요. 예. 무기로 쓰는 것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중국 저들은 있으면서 뭐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니네는 말이 안 되는 가지면서 거죠. 우리는 가지 마. 이렇게.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방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네. 근데 그 의원님 사실 그 이제 1993년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건 진보 보수 정권과 상관없이 한반도 비핵화 노선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을 향해서도 핵을 내려놔라. 그리고 핵 없는 세계,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비핵화 3단계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초반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고 북한도 SLBM을 갖고 있는 거죠. 아직은 갖고 있다고 못 하고요. 네.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영내의 긴장 고조로 이어지진 않겠습니까? 뭐 이미 북한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해서 사실상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투명 인간이 권총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 효과와 효과다.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무한대로 잠수해서 움직일 수 있고 탐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이 무기가 핵추진 잠수함.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국도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전력하에서 갖게 된다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할 정도의 국방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자고 우면할 것 없이 일단 주변국에서 뭐라 하든 우리가 가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주변국 중국을 비롯해서 그런 여러 나라들에게는 이해하고 설득을 구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세계가 착해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만큼 우리의 국력과 국력이 강해졌고 강해졌다. 그리고 선박 건조 능력이나 잠수함 건조 능력이 그렇게 우수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걸 승인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강해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또 핵추진 잠수함을 자체로 건조를 다 할 정도가 되면은 진짜로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아마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 보고 건조해 달라고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뭐 식민지도 겪고 한국 전쟁도 겪고 군사 독재 뭐 이렇게 겪었지만
완전히 다른 민주주의와 그죠? 국력을 가진 국방력을 갖춘 그런 나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요. 지금 네. 미국의 함정을 우리 보고 만들라고 그 정비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네. 진짜 별로 언론이 주목을 못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동안 자, 없던 일이었다. 아니 그거 완전 함정은 비밀 그 자체잖아요. 그걸 비밀 우리 그 자체. 보고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들어 저의 모든 걸 노출시켜서 해달라는 거 똑같잖아요. 비밀을. 그러니 그렇죠. 그 정도는 완벽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의 그 능력을 미국이 인정하고 우리의 그런 능력을 미국은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네. 근데 데릴 커틀 얘기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이 중국 억제에 활용이 될 거다라고 딱 말을 해버렸어요. 아 그건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예. 미국의 국내법이라든가 미국의 의회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이 받을 겁니다. 그거는 미국 내에서는 항상 주한미군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다라고 자체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수사이고 또 미국 정치적인 내에서의 여론 이런 것도 있고 예. 또 미국의 속내인 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돼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국력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예. 우리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건 확실해요. 우리의 국력이 군사력이 강해지면은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이 공고하기 때문에 예.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투사를 적게 해도 네. 이 지역이 안정이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면에서 좋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 견제 이런 단어를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우리가 스스로 군사력이 강해지면은 동북아의 북한의 그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네. 동북아의 안정에도 우리가 기여한다. 예. 그리고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 예. 이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맞닥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협상력과 통찰력으로 예. 미국을 설득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국방 강해지면은 예. 너들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우리를 도와라. 도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지금은 예. 맞닥 떨어졌다고 봐요. 예.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죠. 누구도 못했던 것들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표가 같고 예. 이해관계 같으면은 예. 같이 돕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사항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만들어냈다. 그래서 참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예.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그러게요. 있구나 하는 예.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님 파이팅! 잘하고 계십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경기도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네. 예, 어쨌든 최고위원이시기도 하시고, 네. 경기도 전문가도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일이 많아지셔서 뭐 좀 그러니까요. 정리 조정을 좀 하시긴 하셔야겠어요. 경기 예를 들어 도지사를 출마한다 그러면은 최고위원 6개월 그 선거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돼요. 12월 3일이 시점입니다. 12월 3일이요? 예, 까지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12.3 내란. 그러네.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에 예. 최고위원 자리를 내려놓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짜요? 와, 네, 이거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예, 취재 편의점 단독입니다. 저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네. 최고위원직을 조만간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예. 제가 또 새로운 길에서 예.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길을 갈까 고민 중에 있죠. 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그만두면은 예. 최고위 회의하고 취재 편의점 시간하고 겹쳐서 못 나왔는데 맞아요. 앞으로 예, 자주 적극적으로. 나올 테니까 고정 프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고정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경기도 전문가님을 위해서. 예. 저희는 영광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한미 문제고 군사 그럼요. 문제, 안보 문제, 너무 많은데.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제가 전문가. 전문가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네, 예, 네. 의원님과 함께 또 이렇게 그 전문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럼요. 어디서도 네. 들을 수 없는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네. 한국에서는 가장 고위직
예, 그 군인을 했던 분이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모셔서 다양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